스승님 나오셔서 미래 교육과 그다음에 열문학교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나오신 때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혹시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림이 많이 나와서 그 등을 좀 뒤에 꺼주시고 하나 정도만 켜주시면 돼. 이 정도면 네, 한 개만 더 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제가 잠깐 인사드렸었죠. 장슬기라고 합니다. 친애하는 별무리학교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앞에 이렇게 미래 교육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진심으로 기쁘고요. 저는 사실 이 날을 기대하고 고대했습니다. 언젠가 이 날이 올 것이다. 작년에 엄청 빡세게 준비하면서 여러 곳을 발표를 했었는데 왜 정작 이 미래 교육과 관련된 이 별무리학교에 이야기를 못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별무리학교에서 정말 참 좋으신 선생님들과 함께 현장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저한테는 귀한 경험인데요. 올해 좋은교사운동 아시죠? 좋은교사운동에 지금까지 현재 대표이신 분과 최근에 차기 대표분이 다녀가셨거든요. 별무리학교 다녀가시면서 저보고 행운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두 학교를 다 경험할 수 있어서 별무리학교, 성경학교를 다 경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정말 행운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두 학교 생각하면은 또 끄는 한 가지 사인이 있는데 2011년이었습니다. 여름방학에 당시 제가 중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예수원이라고 텔레비 있습니다. 아시죠? 삼수령 목장이라는 곳을 경영하는데 그 목장의 아이들과 함께 노동을 경험하는 남북통합을 준비하는 노동을 경험하는 캠프에 데려갔는데 저한테는 중요한 사인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하나의 학교를 만들어야 하나요? 그 고민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학교를, 또 하나의 기도 학교를 만든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인을 받으려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 캠프 3일째 날에 대낮에 삼수령 목장에서 이제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무지개가.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 무지개가 쌍 무지개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확신해 주시기를 20세기의 대형 교회 중심의 기독교 학교들,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어왔었는데 그것이 아닌 21세기에는 기독교사 중심의 학교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한국 교육과 한국 기독 교육을 바꿔 나갈 것이다 라고 사인해 주셨고 저는 그때 물었습니다. 왜 두 개인가요? 왜 두 개죠? 마지막에 나름의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강의를 계속 이제 밑에서 연구소에서 준비하다가 별무리학교 선생님입니다. 2012년 동시 개교를 했습니다. 누가 좋은교사 운동에 석관 선생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별무리가 제 인생의 특별한 학교가 될 것이며 21세기 미래교육을 선점하고 선도할 중요한 기독대안학교의 두 축 중에 한 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본 강의는 혁신학교 운동의 발원지인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연구원의 3주년이었습니다. 작년 10월쯤이었는데요. 그 포럼에서 앞으로 경기도 교육은 또는 한국 교육은 혁신 교육을 넘어서 미래 교육을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혁신 교육을 넘어서 미래 교육을 가기 위한 그 미래 교육의 철학과 두 번째는 교육 과정, 학교의 모습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 교육과 입시. 이 세 가지 축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발표를 듣는 시간인데 제가 두 번째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슬기롭게 생각해가지고 그 연구에 인사이트를 주는 학교가 바로 벨물입니다. 작년에요. 제가 거의 2달 동안을 연구를 하면서 너무나 닮았어. 너무나 닮았고 이 작은 씨앗이 벨물의 씨앗이 달아서 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 발표 이후에 경기도 교육청의 국장님들, 장학관님, 장학사님들 또 안산시에 있는 초등교감센터 대상으로 또 올해는 경북교육청과 교육연구원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벨물이 이야기 계속했습니다. 저를 벨물이 전도사라고 부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미학교를 비롯한 기독대안학교에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저는 기독대안학교가 동물에 갇혀있다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는 1교회 1학교 운동으로 교육을 선점했던, 선도했던 이를 바라보며 끌고 갔던 그 운동이 지금은 왜 사라졌을까? 이제는 미래의 남북통합의 시대를 준비해야 될 이 시대에 이제 기독대안학교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툴이 될 것이 바로 미래교육이다. 미래교육은 먼저 유연한 기독대안학교들이 먼저 배우고 나누어서 공교육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이 기독교육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 부모님도 같이 함께 하시면서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좀 딱딱할 텐데요. 네, 뒤쪽 페이지, 이쪽에 페이지 있나요? 네, 47페이지에 필기도 쓰시면서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인더스트리의 4.0은 그 시작이 세계적인 리더이자 사회 깊은 기독교인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하노버 산업박람회 때 총리는 4차 산업혁명은 미래 독일과 미래 세계의 핵심 키워드다라고 해요. 그 이후에 다보스 포럼의 세계 경제 포럼이죠. 클라슈박 회장 시간 TV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분은 4차 산업혁명에서 대패러다임의 변화 이렇게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이미 시작된다. 근데 그 속도와 범위 깊이 시스템 충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이다. 첫 번째는요, 그 속도적인 측면인데 속도가 산술적인 가속의 속도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과 더불어서 융복합 산업 기술들이 초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3D 프린팅, IT, BT&T 등등이 유비쿼터스로 연결되면서 우리가 모르는 세상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아마 영상을 많이 보셔가지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위에서는 단지 경제를 넘어서 개인, 기업, 경제, 사회, 온 인류의 경험이 될 것인데 그 깊이가 문제가 된다. 그 깊이에 충격을 줬던 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인공지능 모 땡땡이 바둑계에서 최근에 은퇴 선언을 했다는 오직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그분께서 은퇴 선언을 했다는. 그래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사물 인터넷과 연결되게 되면 인간형화되는 기계 문명을 경험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깊이 있는 신뢰의 질문을 던질 그런 거죠. 지금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저도 영화로만 봤죠. 기억나시는 영화가 있습니까 혹시? 관련된 아이로봇, 그다음에 AI 이런 영화 꼭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충격이 될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 변화에 가장 느린 세 주체가 한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 주체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 교육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 경제입니다. 정치는 요즘 이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살짝 뒤로. 교회는 고전이자 영속된 미래에 영존하는 진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인류 변화를 선도하기에는 너무나 느리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장신대학교에 기독교 교육연수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혹시 저희 장신대에서 내년 주일학교 교회교육의 핵심을 융합으로 보고 있는데 융합을 지향하는 기독교육에 관한 부분에 일부분 이렇게 선택 특강해 주셨습니다.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독교 학교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펼치니까 놀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고 있나? 만나서 좀 정책에 대한 상의합시다. 이 융합은 이미 1980년대 한국에 들어왔고요. 통합교육이라는 개념이 들어왔고 1990년대 초에는 STS 과학에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소사이어티에서 연동되는 수업을 했다. 그리고 지금은 스팀으로 알려졌죠. 이미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교회는 관심이 없는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통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철학이 교회에서부터 세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서 교회가 흡수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 교육. 한국교육은 말할 나위 없이 토양이죠. 한국 경제 구조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칸막이시 또는 갑의 등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기에는 너무나 유연하지 않은 걸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짧게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돼요? 15분까지 하면 돼요. 10분까지? 좀 빼겠습니다. 더스 포럼에서 이 카를 슈바 교수 회장이 발표할 당시에 어떤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냐면요. 29가지 세상을 바꿀 구조적 이슈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되게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위기적인 측면, 기후변화나 고령화, 물 부족, 일자리 급감, 세계적인 테러리즘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하면서 미래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전망들을 내려놓고 있는데 저는 이게 4차 산업혁명과 연동되면서 창조적인 변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세계적인 파괴가 일어날 수도 있다. 어쩌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한국 교육 그리고 기독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먼저 아무래도 연구 차원에 해야 되니까 선행연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벨기에랑 핀란드, 유럽 위원회에서 2030을 되게 포커스를 주고 있거든요. 교육은 2030에 큰 틀이 바뀌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좀 정리했고요. 한국에서는 잘 연구되어 있는 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준비한 미래 한국교육의 희망시대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게 될 거고요. 미래에는 무엇을 배우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별무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해서 소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벨기에. 불이 끄니까 잠이 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불 켜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불 좀 켜주시면. 제가 잠이 와가지고 벨기에죠? 벨기에. 학습 및 재설계 연구소에서 2030의 새로운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겠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인데요. 이제 별무리 학교랑 잘 연동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가지 특징. 첫 번째는 학습 공헌이 출연할 것이다. 학습 공헌은 학교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열려있다. 마을 공동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사회와 연동될 것인데 물리적으로만 연동되는 게 아니라 온라인과 함께 동시에 교육합니다. 물론 학교처럼 닫힌 공간도 제공되겠지만 이것이 동시에 연동되는 건데 그럼으로써 연령에 관계없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무학년의 학습자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것이고 서로에게 배우는 형태가 될 것이다. 무학년제 기반으로 학교 안에 아카데미라는 작은 미니스쿨이 있을 것이고 그 미니스쿨 안에 학습가족, 지금의 이제 어드바이저 반과 같은 개념의 학습 공동체가 존재하게 될 것인데 선생님은 가르침보다는 코칭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학교 운영 방식은 민주적이며 협동조합에 유사할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필수적인 기본 교과는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학생 선택 맞춤형 교육과정이 될 것이다. 7번에서는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갔죠. 네. 다 맞춤형이죠. 물론 곳곳에 필수가 있지만 네. 학습공원, 네, 학습공원 중요한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그냥 제가 볼 때 핵심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5가지가 있었어요. 학습 공동체, 코칭, 그리고 좀 전혀 다른 교육과정, 공간, 그리고 교수, 학습인데 참 이런 것들입니다. 복잡해가지고 다 설명드리면 아마 좋을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면 학습 공동체, 미니스쿨, 지금 학습 공동체는 별문에서 아주 활발합니다. 곳곳에서 학생들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거나 선생님과 모임을 가시거나 프로젝트를 위해서 모이거나 협동조합을 모이거나 곳곳에서 이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학습 공동체는 전국에 아마 유일할 겁니다. 그건 잘 구성되어 있고요. 교수법에서는 핵심이 PBL 수업입니다. 프로젝트 베이시스 러닝 또는 프로블럼 베이시스 러닝. 그래서 문제 해결 중심의 프로젝트가 될 것인데요. 그것을 함께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협동학습이나 스마트 러닝, 거꾸로 학습 등등이 있겠죠. 네. 그리고 코칭이 중요한데 코칭은 별물에서는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계와 생활에 관련된 코칭, 두 번째는 학습에 대한 코칭, 학습의 경로에 관한 것이죠. 세 번째는 진로에 대한 코칭인데 이 부분은 저는 고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코칭에 대한 부분은 좀 이따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틀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 스텝, 투 스텝 좀 더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정은 필수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이 동시에 있어야 되며 이것이 외부 학점과 연동되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표현하지 않는 재밌는 게 뭐냐면 벨기에에서 표현하지 않은 학생이 직접 개설하는 수업에 대한 표현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시도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좀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은 보시죠. 와이파이가 되는 공간. 유비쿼스 환경에 핵심적인 와이파이와 크롬 그리고 구글 시스템들이 도입되어야만 하는데 그것을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간 자체가 분리와 융합이 될 수 있는 가변적인 공간이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이 공간은 지역사회와 연동되는 공간 등등으로 설명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럽위원회입니다. 유럽위원회는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 딱 보자마자 별물에서 맨날 이야기하는 그 역량이구나.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는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등이 교육 시스템에 들어오는 부분들이죠. 교과목, 학교 간, 전문기관 간의 상호 네트워크 구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연구하고 연결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3번이 재밌는데 3번은 일반 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소개하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학습 경로와 설계와 유형에 대한 것들을 아이와 코칭을 할 수 있냐. 그런 것은 사교육이 위해서 하는 거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 30명, 40명 데리고 어떻게 하냐. 그리고 선생님은 필수 교과 외에는 학습을 준비하거나 공동 참여자가 된다는 새로운 개념이에요. 가르친다가 아니라 함께 배운다 개념. 그러면서 실제로 하고 있고요. 학습 경로와 학습 설계 부분들은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커터말 발표할 때 어떻게 학생들이 자기에게 맞는 지구에 따른 학습 경로를 찾아가는지 발표를 하잖아요. 잘하고 있는데요. 좀 더 추가될 부분은 학습 유형에 대한 것들을 파악해서 이 아이에 맞는 학습 유형은 무엇인가. 그리고 배운 찬찬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진로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이가 자성지능이 떨어지거나 배움의 폭이 좁기 때문에 확장되지 못하고 습관이 무너진 아이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 학습 심리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대한 고민들을 지금 몇 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좀 더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공동체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5번에 보시면
전통적인 교과 경계가 무너지면서 통합교과, 범교과가 확대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들은 이거에 관련된 문제 해결 프로젝트가 지금 곳곳에서 졸업선언문을 비롯해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선택특강 때 제가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는요 엄청나게 큰 포부를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에 가장 앞선 최고의 교육을 만들겠다. 그리고 짱 펼쳤는데요. 펼친 핵심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공통점인지. 네, 그만 발견하셨죠? 직업 세계와의 연동입니다. 모든 측면에서 쭉 읽어보시면 다 아실 것 같아서 그것을 로드맵으로 펼쳤습니다. 이렇게 세계 최고의 교육체제가 되기 위해서 이 중에서 상담에 대한 강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모듈 기반의 직업훈련, 모듈 기반의 저희 별물에서 하고 있는 뉴턴식이 이제 좀 더 확장되면 그게 될 것 같습니다. 모듈 기반의 직업훈련. 두 번째 등등등 나와 있는데 다 직업인데 학생들이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경험. 뉴턴식을 하고 있죠. 재밌는 거는 직업 세계의 교사를 소개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폭이 한계가 있으니까 직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경험 기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걸 펼치면 망합니다. 저희 기업의 통향은 인턴십 나간 학생들이 일 안 하고 싶어요. 그 일은 제 직업이 아닌가 봐요. 주로 정보고나 상고나 이런 아이들이 가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배태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기업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유턴십 과정은 준비된 기업들과 연동하고 있거든요. 그런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3분의 1로 넘었네요. 이제 마무리를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한국에 관한 이야기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잘 만들었는데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는 읽으시면 머리가 터지시지 않을까. 저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게 한 70~80%가 되구나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거는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인데 왼쪽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육이고 오른쪽은 지향해야 될 교육이에요. 제가 아직 안산시 교감생들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이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선생님 학교는 지향 쪽에 있나요? 지향 쪽에 있나요?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오셨더니 거의 90% 이상이 지향에 체크를 했습니다. 한국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전혀 준비가 안 돼요. 별무리에서 체크해 보세요 하면은 한 80%는 오른쪽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몇 부분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저는 네 번째를 이야기하면서 별무리에서 하는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 특히 무엇을 배우는가에 대한 부분에 좀 질문을 많이 던지고 싶어요. 우리가 재작년에 지향했던 입시 중심의 교육이 과연 다른가? 미래 사회는 사실 그걸 요구를 하고 있는가? 대한교육은 요구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고민을 던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름 연구를 해보니까 왼쪽과 오른쪽 큰 두 가지 줄기의 교육 과정으로 앞으로 2030년경에는 저희가 가르치고 있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2030년 월전에 별무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왼쪽은요 창의 융합 직업 역량 교육입니다. 쉽게 말하면 직업 중심의 교육, 역량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것이 창의적이면서 융합적인 직업 그리고 세계 의식과 초연결 세상에 대한 세계화 준비, 인공지능, 로봇공학, 융합기술에 대한 4차 산업과 관련된 교육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주주의 교과는 표준화시키고 축소시키라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미래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측면이고 오른쪽을 보시면 근데 그게 전부냐? 그렇지 않다. 되게 중요한 게 빠졌다. 가치가 빠졌다. 왼쪽은 영양교육이고 오른쪽은 가치교육입니다. 평등, 평화,
공공성, 민주자치 등에 대한 대학교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와 세계만 바라볼 거냐, 지역사회와 마을 생태계는 어떻게 할 거냐. 인공지능, 인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숙고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인문학과 예술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철학적 사유를 하는 아이를 키워야 된다. 로봇과 내가 다른, 인공지능과 내가 다른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가 그걸 가르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오래된 고전적인 가치와 미래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기독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학습공원, 저는 병문이가 좀 더 열려서 학습공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학부모님들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에서도 못 오는데요. 제가 유비쿼터스 방향인데요. 활용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함께 만든 지역 공동체 학부모님 어떻게 함께 만들어 나갈까를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될 것이고 그것을 선택 특강에서 함께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과정, 본교육 교육과정 무엇을 위한 교육과정인가? 입시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입시를 넘어서야 된다. 물론 입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점에서 하셔야겠죠. 미래 사회는 미래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원하지 주지주의 중심의 입시 교육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교육 외치는 분이나 미래 사회 외치는 분은 지금 한국 교육이 완전히 바뀌는 분이라고 하고 계세요. 대안적 가치로도 입시는 많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닿지 않는 것이 입시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별명에서 외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기르는 그 일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이 목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국내 대학 입시에 대한 책무성을 놓칠 것인가? 오늘 나중에 저희가 토론하게 되겠지만 저는 이 부분도 별무리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스템을 소명학교 이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소명학교에는 더 이상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잘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시스템을 지금 고3 선생님들이 하고 계세요. 결과만 없을 뿐이죠. 명문 대학을 지향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위한 준비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나 졸업선언문이나 모의 면접이나 수시에 대한 지도를 여러 코칭의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는 1대 30을 가지고 코칭해야 되고 자기소개서 고생 못 봐주시거든요. 저희는 3-4분 선생님이 한 명의 자기소개서와 한 명의 졸업선언문과 한 명의 면접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고 아이들만 잘하면 됩니다. 개인 변이는 잘 안 바뀌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그리스도인들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열정적인 하늘 가치를 가지고 이상주의자여야 하지만 동시에 지독한 현실주의자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원리이고 입시와 신앙에 대한 일배반적인 선택이 아니라 오순의 세상을 역설로 뚫고 가시는 예수님의 삶이다. 그것을 우리는 선생님들만 뚫고 가는 게 아니라 학생들만 뚫고 가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 어떻게 함께 뚫고 갈 것인가 고민을 하실 때가 아닌가요? 하늘나라를 위한 책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해서 우리는 앞으로 가정과 교회, 이웃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영역으로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하는 소명 공동체를 만들게 할 것입니다. 의료복지계, 정치법조계, 교육목회계, 언론 출판, 예술연예, 경제기술, 자연인문, 과학, 그 이상의 것들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선포할 것입니다. 이 일에 하늘 동역자로 어떻게 동역하실 것인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내가 그동안 쌓았던 40년 이상을 쌓아왔던 그 배움과 열정과 기업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별물에 연동하실 것인가? 이제는 진정한 유비쿼터스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감사합니다.